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월요일 아침마다 눈을 뜨기 싫고 출근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최근 1년 내 퇴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대부분이 퇴사 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내뱉는 그 한마디, 그만두겠습니다가 인생을 바꿔버리죠.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명한 퇴사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감정적 결정을 하지 마세요. 월요병이 극에 달했을 때, 야근 후,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갔을 때, 상사와 크게 다퉜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퇴사 결정은 99% 후회합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의 85%가 3개월 이내에 후회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사와 크게 다툰 후 홧김에 사표를 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막막함이란 정말 끔찍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마비됩니다. 최소한 72시간은 기다려보세요. 자,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도 여전히 퇴사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퇴사하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생활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부 통계에서 나온 평균 재취업 기간이 4부터 6개월이라는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최소 1,800만 원은 준비해야 해요. 여기에 구직 활동비, 교육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2천만 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벼룩시장 조사에 따르면 퇴사 후 재취업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다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일자리에 급하게 취업하게 되죠. 세 번째, 나갈 길이 있어야 나가세요. 일단 나가고 찾아보자. 는 20대나 가능한 일입니다. 30대부터 40대에게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수예요.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률이 단 10%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8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첫 퇴직 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퇴직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재직 중 구직 활동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적인 이직 사례들을 보면 모두 재직 중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직한 경우였어요. 급하게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을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평소에 인맥을 쌓아두세요. 퇴사 직전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이제 와서 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인맥은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링크드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5%가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네트워킹에 너무 소홀한 편이에요. 동료들과의 관계, 동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심지어 대학 동기들과의 연락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실제로 구직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정기적으로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고 업계 모임에도 참여하고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내 시장 가치를 먼저 높이세요. 현재 실력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힘들다면 퇴사보다는 자기 개발이 우선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이직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꾸준히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현재 직장에서 업무 외에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주말에 관련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 퇴사 후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퇴사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 결정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장의 실업은 가계소득을 평균 40% 감소시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세요. 새 직장 적응 실패, 연봉 삭감, 재취업 장기화, 이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경우 재취업 후에도 이전 직장 대비 평균 30% 연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실패율도 25%에 달한다고 해요. 플랜 B로는 프리랜서 활동, 부업, 창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생활비 절약 방안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결정 금지. 두 번째, 재정 계획 필수. 세 번째, 다음 직장 준비 완료 후 퇴사. 네 번째, 네트워크 관리. 다섯 번째, 스킬 업그레이드. 여섯 번째, 가족과 충분한 상의. 일곱 번째, 플랜 B 준비입니다. 퇴사는 단순히 현재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현재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